이런 아주 의미 있는 날에 또 이런 장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최 측과 특히 소설지 철승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앞에 우리 정용석 교수님께서 워낙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국 현대사의 의미를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총론으로 삼고 저는 강론 삼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년 같으면은 이 8월 15일 되면은 며칠 전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또 이 두 사람이 이 기념사에서 무슨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 혈압을 올릴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이명박 정부가 들었으니까 그 걱정은 조금 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오늘 경축사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건국 60주년 기념사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독립운동 하신 분들한테 감사를 표하고 건국 이승만 대통령한테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바로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분들, 그 다음에 광부, 민주화 이쪽으로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세대의 노력을 딱 삭제해가지고 좌익들 눈치 보는 게 염려됐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61년 전 오늘 이곳 광화문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걸럭이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큼 발전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객관적 사실만 나열했지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은 자유 대한민국의 설립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감사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 내년에 기대를 해야 됩니다. 또 논란이 있는 중도 실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적중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은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이것은 수호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두겠다 하는 이런 일종의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가요. 이게 이념적인 의미에서의 중도시정이 아니다. 정책적인 면에서의 중도시정이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보수층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변 이 부분은 별로 혼자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정책적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 골치 아픈 조직이 있습니다. 30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맨날 어딜 가느냐 하면은 진압 현장에 가가지고 경찰이 많이 진압했다는 그 꼬투리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는 이런 사람들, 또 군대 안 간 사람들, 동성연애자들, 깽판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권만 챙기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 인권만 챙기고 더구나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동포 인권이 외면하고 탈북자 후kun포로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골치 아픈 조직인데 다행히 위원장이 조기에 사임을 해가지고 부임에 현무라는 분을 임명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좌익들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국가보안법 철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국가보안법 철폐에 최선을 다하겠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도실용이라는 것이 말은 번들어는데 이게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기회주의적 정책으로 인사정책으로 나타난다면은 대통령이 우습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북 제안을 상당히 파격적인 걸 할 거다. 파격적인 걸 한다는 또 평화 체제 제안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골치 아프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막
나름대로 발전된 연설에 혹의 티가 하나 있었어요. 6.25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한번 주변에 가서 한번 시험삼아 한번 물어보십시오. 6.25가 언제 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한번 30대 중반되는 4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개중에는 6.25가 조선조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인민회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이런 기회에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가지고 300만 명을 죽인 민족 반역적 전쟁이었다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멍청한 사람들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알게 될 텐데 이런 교육자 역할을 해 대통령은 가장 큰 교육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해가지고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굳이 빼먹으면은 이게 국민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국가적 진실에 대한 침해 현상이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소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맞습니다. 또 이인수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사실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 정통성은 대통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피를 흘렸던 사람들, 건국에 피를 흘렸던 사람들, 민주화운동 때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산업화 때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 모인 데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진정한 대한민국 건국 61주년 기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설 선생님이 인용한 그 조선일보 인명기사를 저도 보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종합폭력이 세계 지금 한 200개가 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3위를 차지한다. 그것도 분단돼가지고 북쪽은 빼앗긴 상태에서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13위가 되는 나라를 만들었다. 13등 그 위에 있는 나라 보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국토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요 나라에서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요 면적에서 세계 13위의 국력을 만들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또 이거는 우리 실력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실력의 뜻대로 됐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보다 몇 걸음이 아니라 훨씬 더 앞서 계셨던 선각자들이 있었고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21세기의 세계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13위가 됐는데 그 기사에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것은 기자가 러시아와 인도보다도 우리가 못하다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저는 13위나 됐다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13위밖에 안 됐다고 불평을 합니다. 더구나 비교 대상으로 대신 뭐느냐, 우리 인도는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보다도 우리가 못하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보다도 못하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제일 넓은, 자원이 제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 제일 많고 국토 제일 많은 두 나라보다도 우리가 못하다고 불평을 하니까 여기에 사실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오기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고 근검성실한 국민들의 힘을 조직하고 미국이 뒷받침을 해주고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벽을 봐가지고 이룩한 이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 이걸 거치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야심이 크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흐뭇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또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석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건국 세대가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보여준 몇 가지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